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용접 실습 시간에 사용하게 될 용접 보호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제 착용하는 부분은 다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어떤 보호구들이 있는지만 간단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착용할 장구이기 때문에 잘 보고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의 온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리에서부터 차근히 올라오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먼저 발을 보호하는 안전화 되겠습니다. 자, 안전화는 여러분들 일반 신발하고 다르게 앞쪽에는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발가락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철심으로 보호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화를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착용하시게 됩니다. 이 안전화를 착용하고 난 위에는 여러분들 발덮개를 하시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양쪽 발 위에 발등이나 발목을 통해 여러분들 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발을 보호해주는 발덮개를 착용하시게 됩니다. 그 위로 올라오면 여러분들 몸을 전체로 막아주는 앞치마가 되겠습니다. 이 앞치마는 목에 걸게, 자, 보시면 이쪽에 목에 걸게 되어 있는 끈으로 여러분들 몸의 전면부를 막아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실제 제 손을 보시는 것처럼 팔목과 팔을 전체적으로 보호해주는 팔덮개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 팔덮개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을 보호할 수 있게 저희들은 이렇게 긴 모양의, 팔을 전체로 덮을 수 있는 긴 모양의 팔덮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작업을 실제 하실 때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죠. 손을 보호하는 용접 장갑 부분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용접을 할 때 고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장갑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코팅이 되지 않는 면 재질의 면 장갑을 안쪽에 끼시고, 그 다음 그 밖에 실제 용접 장갑을 착용하시게 됩니다. 두 겹으로 착용을 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게 되는 거죠. 용접 장갑입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오시면 제 작업복을 보시듯이 작업복은 상의 위까지 이렇게 잠그게 되고요. 그 위에 목 부분이라든가 머리 전체를 막아주는 두건을 착용하시게 됩니다. 이 두건으로 머리에 착용을 해서 얼굴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두건입니다. 그 다음 용접 작업에는 또 높은 소리,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혹시 고막이나 이런 데 손상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마개를 또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귀마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간 용접에 사용되는 공구를 사용하는 시간에 또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귀마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귀마개라든가 아니면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끈이 연결되어 있는 귀마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착용법은 또 마찬가지로 다른 시간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있는 호흡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마스크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 유해 가스,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방진 마스크가 됩니다. 착용법 또한 다른 시간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호흡기를 보호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용접에서는 아주 강한 빛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용접 헬멧, 용접 면을 착용하시게 됩니다. 이 용접면은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얼굴 전체를 막아주게 되고요. 강한 빛이 봤을 때 여러분들 눈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 용접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 시간에 착용하셔야 될 용접면이고요. 자동으로 강한 빛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강한 빛을 차단해주는 자동 헬멧, 자동면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렇게 손으로 실제 빛을 차단하는 방지 장치를 손으로 여닫는 수동면도 같이 착용법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 실제 수업 시간에 착용하실 보호 장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이 장구들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실제 착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몸을 보호해 주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접 보호구들을 직접 착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접 보호구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동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고 실습실에서 안전하게 정확하게 착용하셔서 여러분들 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발덮개 착용입니다. 잘 보시고 실제 착용할 때 발등을 꼭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발덮개는 발등을 충분히 덮을 수 있게 하시고 안쪽 복사뼈 부분을 감싼 후 반대쪽 발도 신발과 발목을 최대한 덮고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히 착용합니다. 두 번째, 팔토시 착용입니다. 목 뒤로 팔토시를 돌린 후 팔목을 여며줍니다. 나머지 팔도 잘 여며줍니다. 앞치마 착용입니다. 목 뒤로 넘긴 후 옷깃을 이쪽으로 올리고 앞부분을 가릴 수 있게 나중에 풀 수 있게 나비 모양으로 여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갑 착용입니다. 면 장갑을 양손에 착용하신 후 가죽 장갑을 그 위에 착용하시게 됩니다. 이상 장갑 착용이었습니다. 두 번 착용법입니다.
다음은 방진 마스크 착용입니다. 방진 마스크는 두 개의 고무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뒤로 당긴 후 목 뒤쪽 코 윗부분의 철심을 코높이에 맞춰 눌러 틈이 생기지 않게 착용하고 마스크 테두리와 얼굴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합니다. 귀마개 착용법입니다. 귀마개는 하나씩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마개를 손끝으로 돌려 눌러 얇게 만든 후 귀 속에 깊숙이 끼워 놓으면 귀마개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올라 소음을 차단해 줍니다. 귀 속에 꽂아 두면 안에서 부풀어 올라 귀의 소리를 막아주게 됩니다. 용접면은 머리 크기에 맞게 조절하여 흘러내리거나 벗겨지지 않게 착용합니다. 지금까지 용접작업 보호구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불편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복하여 시청하시고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실습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원격 수업으로 용접에 피복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재료와 그리고 공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는 공구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이 공구들이 어떻게 생겼고 또 이 공구들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 사용하는지 정도만 알고 실제 다른 시간에 사용법은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복 아크 용접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다른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죠. 피복 아크 용접에서 화면상으로 처음 보시게 됩니다. 피복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입니다.
하나만 따로 볼까요? 자, 이전 강의에서 배우셨듯이 이 용접봉은 피복제, 지금 회색으로 보이고 있는 이 피복제와 끝쪽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철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접봉을 자, 용접기 홀더입니다. 용접봉 홀더. 그래서 앞부분만 띄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만 띄어놨고 실제로는 이게 전기선이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홀더에 철심 부분을 이렇게 물려서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자면 이게 용접봉 그리고 용접봉 홀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손잡이 용접을 할 때 용접을 하는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붙이셔야 될 철판이죠. 모재. 그래서 보통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용접의 기본 개념은 보시다시피 용접의 기본 개념은 두 개의 철판을 붙이는 겁니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재료를 이렇게 가운데 용접을 해서 한 조각으로 붙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재, 붙여야 될 철판, 재료. 여러분들 실제로 실습 시간에는 이렇게 큰 철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얇은 띠철이라고 부릅니다. 띠철. 그래서 얇은 철판 조각을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연습을 실제 여러분들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이렇게 여러 개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 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모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재들이 처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손으로 잡고 용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배우셨지만 워낙 쇠가 녹는 온도가 높고 그리고 아크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대고 붙일 수는 없고요. 처음에 이 철판을 붙여서 기본적으로 가접이라고 부르는 일단 두 개를 붙여놓는 상태를 만드는 기구가 바로 이 밑에 있는 이 전자석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거 잠깐 치우고 볼까요? 이 상태에서는 붙지 않지만 스위치를 돌리면 이렇게 철판이 붙게 되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항상 이 온오프 상태를 항상 확인하시고 보시면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 전자석을 이용해서 처음에 철판의 위치를 잡고 모재의 위치를 잡고 여러분들이 용접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재료들이고요. 여기 이제 제가 AC안으로 가까이 보이시나요? AC안으로 철판을 붙인 가적 살짝 붙여놓은 상태의 철판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쪽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본용접이라고 부르는 제대로 된 용접을 하기 전에 붙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배우시게 되는 거죠. 가접이 되어 있는 철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강의를 하고 실제 여러분들 용접을 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접해야 될 부위에 용접봉이 가서 아크를 일으키면서 쭉 용접봉은 짧아지고 용접을 해 나가게 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재료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자, 용접봉을 잡아주는 용접 홀더, 용접봉 홀더, 그리고 처음에 떨어진 철판을 잡아주는 전자석, 마그네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붙이실 모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재료들을 이렇게만 놓고 바로 용접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쇠가 녹아서 용융이 돼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이걸 다루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잠깐 다뤘던 슬래그, 이 용접봉에서 필요 없는 이 피복제가 본인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남는 이 슬래그를 털어내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사용되는 공구들, 기본 공구들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화상을 안 입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철판을 잡는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 공구들은 집에 하나씩 있으신 분도 있고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철조각을 잘라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붙잡기 위해 돼 있는, 우리가 흔히 플라이어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이어로 철판을 잡게 되죠. 근데 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해 놓고 들고 이동하거나 할 때는 이 플라이어가 이제 편하긴 합니다. 바로바로 움직이는데, 요거 외에 고정을 사람 손 힘으로 계속 잡고 있지 않아도 되게 고정해주는 플라이어가 있습니다. 바이스 플라이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플라이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벌어져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해서 물리면, 한번 물리면 풀리지 않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플라이어를 물리면, 한번 물리면 놓지 않게 되는 이런 바이스 플라이어도 유용하게 용접 현장에서, 실습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뒤에 손잡이를 풀면 풀리게 되는, 또 현장에서, 실습장에서 직접 한번 보시고요. 이 바이스 플라이어는 문은 재료에 따라서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넓적한 것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스 플라이어와 그냥 일반 플라이어로 뜨거운 철판을 잡게 됩니다. 제가 실습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강조하게 될 겁니다. 절대 실습이 시작되면 철판은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철판이 뜨겁지 않다는 걸 알더라도 실습 시간에는 절대 철판을 손으로 잡지 않는다. 뭘로 잡냐? 바로 이 플라이어로 항상 철판을 잡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용접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공구 중에 하나가 이 망치입니다. 망치는 망치인데 여러분들 평소에 보시던 망치하고 다르죠. 이거 슬래그 망치라고 부릅니다. 즉 용접하고 나서 남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망치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이 뾰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넓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뒤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처럼 넓적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용접이, 예를 들면 용접이 이쪽에 됐다 하면 필요 없는 슬래그가 위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슬래그를 제거할 때 이 망치로 필요한 부분은, 넓은 부분은, 그리고 좁고 세밀한 부분은 뾰족한 부위로, 아니면 넓고 힘이 많이 드는 부위는 뒤에, 손잡이 뒤에 부분으로 긁어서 슬래그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공부하셨던 귀마개 기억나시나요? 귀마개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망치 소리입니다. 실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들려드리면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쇠를 심하게 두드리고 긁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 작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시면 용접에 결함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고 착실하게 꼼꼼히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이 슬래그 망치를 이용해서 하는 슬래그 제거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슬래그 제거 작업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또 털어내야 되죠. 여러분들 밥 먹고 나면 양치질 하듯이 철판도 용접이 끝나고 나면 필요 없는 부분을 털어내고 마지막으로 양치질, 쇠솔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쇠솔입니다. 영어로 와이어 브러쉬라고 부르는데, 이 쇠솔로 철판을 깨끗이, 필요 없는 이물질들을 깨끗이 긁어내야 됩니다. 이 작업도 상당히 지난한 작업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공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공구를 아주 성실하게 꼼꼼히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용접 작품이 아주 훌륭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슬래그 망치, 와이어 브러쉬.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용접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용접 재료에 용접하기 편하게 필요 없는 부분을 긁어내는 줄이라고 하는 공구입니다. 즉 쇠를 갈아내는 공구죠. 뭐 어떤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손톱 네일 아트 하고 나면, 손톱을 잘라내고 나면 손톱을 부드럽게 이렇게 갈아주는 사포 혹은 샌드페이퍼라고 부르는 그 용품이 아마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쇠의 표면을 갈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를 갈아내는 공구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겠죠. 이걸로 여러분들 쇠 필요 없는 부분들을 갈아내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줄이라고 부릅니다. 줄. 그래서 이러한 공구들을 쭉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제 간혹 이제 제가 길이를 재거나 할 때 사용되는, 자, 용접 작업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자도 강철로 된, 스테인레스로 된 강철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공구들 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시게 되고요. 다루는 방법은 여러분들 직접 만져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외의 공구들도 많이 있는데 어디 설명 부가적으로 보여드릴 만한 것은 보시면 핸드 그라인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기를 연결해서, 그렇죠? 전기를 연결해서 철판을 갈아내는, 즉 이 줄을 전기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갈아내는 공구들. 그리고 여기 앞면부만 여러분들 보시면, 예, 앞면부만 막아주는 보호면, 투명한 면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쇠를 갈아내거나 할 때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러한 용접 작업에, 피복 아크 용접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과 공구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보셨는데요. 실제 실습장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계속 놓고 사용하시게 될 물건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모양과 기능들을 아주 개략적으로 듣고 잘 숙지하시고요. 필요하시다면 다시 돌려서 보셔도 되고요. 이전의 강의들이나 이후에 학교에 등교하셔서 수업을 하실 때 또 모르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 알고 싶으신 분은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원격 수업 안에 나와 있듯이 언제든지 메모해서 학교 등교하실 때 갖고 오시거나 하시면, 혹은 또 과제 제출처나 이런 것들 연락처들이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에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언제든지 하니까 밤에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항상 밤에는 서로 사생활, 프라이버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항상 수업 시간 내에, 등교 시간 내에 질문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용접에 필요한, 피복 아크 용접에 필요한 재료와 기본적인 공구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용접 부스에서 이 시간에는 용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게 용접 작업대고요. 이미 동영상이나 기타 자료로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게 이제 용접봉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실 용접봉.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와이어 브러쉬, 슬래그 망치, 플라이어,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른 게 기본적으로 실제로 용접하실 때는 이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강의에서 안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용접할 때 착용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잠깐 벗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접봉을 장착하는 법부터 좀 볼까요? 여기 여러분들 예전에 설명드렸던 용접봉 홀더입니다. 보시듯이 두꺼운 전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용접봉 한 자루를 물리게 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90도로 물려있는 상태, 용접봉이 물려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인의 자세라든가 본인의 어떤 용접할 때의 성향에 따라서 이 각도는, 그리고 이렇게도, 혹은
이런 식으로도 물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안정된 자세로는 90도로 용접봉을 물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접봉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는 용접을 하든 안 하든 전기를 올렸든 안 올렸든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기 위해서 물린 상태에서는 함부로 내려놓거나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용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용접봉을 제거된 상태에서 규정된 자리에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봉을 용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리고요. 전선이 굉장히 무겁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거치장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은 가볍게 팔 안쪽으로 한번 돌려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용접하실 때 거치장스럽지 않고 무게감도 덜하고 여러분들 용접하실 때 좋게 되고요. 손을 이렇게 잡는 자세는 편하실 대로 잡으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너무 용접봉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잡는다든가 용접봉에 직접 손이 닿지 않게 최대한 용접봉 끝이 이곳에서 용접이 되기 때문에 용접봉 끝이 내가 움직이기에 가장 편안한 자세. 손이 살짝 크신 분은 이렇게 전체를 다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안쪽 고리로 보시면 이렇게 고리로 넣어서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용접봉이 가장 자기 손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용접이 들어가시게 되고요. 실제는 보호면을 착용하고 용접을 하시게 되겠죠. 설명상 설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이걸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용접을 시작하실 때 이 용접 장갑, 가죽으로 된 용접 장갑을 착용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용접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잡이를 착용하시게 되고요. 자, 아까 배웠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고 용접의 가장 기본인 아래보기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보기 자세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방향에서 보시면 자, 용접봉이 내가 용접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용접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약 70도에서 80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이쪽 팔은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되고 자, 용접하는 동안은 왼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용접하고 있는 오른손을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숙련자들이나 어떤 분들은 용접봉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화상의 또 위험도 있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른손을 이렇게 받쳐준다든가 힘이 들면 이렇게 받쳐준다든가 아니면 다이 이렇게 잡으신 분들인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왼손은 항상 오른손 용접을 하는데 항상 도움을 주는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용접을 하실 때 여러분들 앞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70도에서 80도 정도 이렇게 직삼각형을 이루는 모습으로 용접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세를 옆쪽으로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옆쪽에서 보실 때는 내가 용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각도가 안 보이고 수직으로 서 있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각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용접이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70에서 80도 정도가 들어져 있고 자, 옆에서 봤을 때 90도 틀은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용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접 자세에서 이제 용접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곳에 불꽃이 튀게 되겠죠.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여러분들 예전에 이 용접봉은 용접이 시작되면 피부과학 용접의 원리에서 공부하셨듯이 용접봉이 점점 짧아집니다. 여러분들처럼 처음으로 용접을 하시게 될 때 가장 주의하실 게 용접봉이 짧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손은 이게 점점 짧아지면서 실제로 손은 아래로 점점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면
용접봉이 짧아지면서 용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용접봉을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용접할 때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용접이 균일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론적으로 용접봉이 짧아지면서,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용접봉이 짧아지면서 점점 손은 아래로 내려가면 용접이 진행이 되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용접봉이 짧아지면서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용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원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손을 옆으로 이렇게 많이 긁지 않아도, 진행하지 않아도 조금씩만 아래로 내려주면 용접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용접을 하면서 용접이 짧아지면서 아크가 튀는 부분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빠르게 되겠습니다. 용접이 진행이 다 끝나게 되면 용접봉은 반드시 제거한다고 그랬죠. 용접봉이 제거된 상태에서 홀더를 내려놓으시고, 먼저 제가 그래서 용접을 해놨습니다. 화면상으로, 혹시 동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착오가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용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용접 부위를 어떻게 청소하는지, 용접에 사용된 공구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먼저 해놓은, 아까 말씀드린 먼저 해놓은 용접 모재를 보시면 앞에 슬래그 보이시죠? 앞에 슬래그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고 위에 더럽게 용접 부위에 슬래그들과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구를 사용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다음 용접을 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배웠던 슬래그 망치로 일단 큰 슬래그들을 제거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실제 깜짝 놀라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들은 작업하시면서 필요하실 때 귀마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한번 실제 슬래그 망치로 모재를 털어내는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주위에서 소리를 줄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부분들을 제거를 좀 하고요. 한번 봐볼까요? 자, 필요 없는 슬래그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물질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이물질들 중에 세세하게 틈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들은 뾰족한 부위, 그리고 너무 큰 거, 떼기 어려운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거를 해볼까요? 이렇게 용접한 부위가 뜨겁거나 손으로 잡기 곤란하거나, 그래서 일단 용접이 끝난 모재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플라이어로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용접이 막 끝났던 상황으로 다시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이 다 끝났습니다. 사용하던 용접봉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걸어 놓고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모재를 잡습니다. 그리고 슬래그 망치로 모재 필요 없는 슬래그와 스패터들을 제거하고, 자,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시면, 자, 처음과
용접 상태, 비드가 완전히 달라졌죠. 깨끗이 용접 표면을 이렇게 제거해내고 다음 용접으로 넘어가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용접 처음 시작할 때 자세, 용접봉을 어떻게 장착할 것인가, 그리고 용접이 끝난 다음에 모재를 어떻게 청소하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장에 오셔서 하셔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접, 여러분 이론적으로 배우셨던 아크를 표면에서 긁기법, 찍기법, 붙였다 떼기법 같이 아크를 실제로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들 실습장에서 만나 뵙고 직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